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옵션 만기일 또 이제 슬금슬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엔터주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리니지가 아니죠. 리니지가 아니라 NC소프트가 상한가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헝다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스크 결국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얼마나 팔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출연을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빼빼로데이인데요.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빼빼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너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야, 얘는 너무 친해서 안 줘도 돼,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짝 소홀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냥 1000원짜리 기프티콘 하나만 보내도 이제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한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저 길이 또 이거 녹음하고 빨리 히릿한테 안 보내면 혼나니까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마도 이거를 들으시는 많은 유부남 기리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퇴근할 때 하나라도 사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의 경제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세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가 뭐가 있는지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소수가 이제 조금은 급한 불은 끈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네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8,700톤이 차례로 국내에 반입되는 등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석 달치를 확보하면서 당장 요소수 대란에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참에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수입 품목, 특히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경제안보법 가칭이라고 하네요. 재정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동일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단 요소가 사라진 이유는 말 그대로 다른 나라 요소가 너무 싸다 보니까 경쟁력을 가지기 너무 힘들고, 그 말은 돈이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결국 살리려면은 정부의 지원이 매우 많이 필요한데 그게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쉽지 않은 길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한 2-3년 전인가요, 그때 일본이랑 싸웠을 때 그때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죠. 일본에서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불화수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러한 얘기가 나왔지만 그 제품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뉴욕 증시 소비자 물가 급등의 하락, 나스닥 1.6%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자,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우존스는 0.6% 하락, S&P도 0.8%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1.6%나 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 유류세 20% 인하, 휘발유 리터당 164원, 그 다음에 경유는 116원이 하락한다고 하네요. 자, 앞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반영하기는 당연히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알뜰 주유소, 그 다음에 직영 주유소는 바로 반영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주유를 하실 거면은 내일까지 좀 미뤄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연예인 쇼크 옛말 팬덤 플랫폼이 주가 흔든다. 맞습니다.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엔터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때 조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뭔가 오너리스크와 비슷하게 야, 이거는 결국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연예인들은 잊어먹을만 하면은 사고를 일으키니까 너무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이러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쇼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적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연예인 쇼크 이런 일도 딱히 별로 없었고, 그리고 플러스 엔터주의 사업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10월 21일 K-팝 아이돌 그룹 에스파 리더 카리나는 팬 메신저 플랫폼인 버블을 통해서 아마도 기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DOU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버블이죠. 이 버블 메신저라고 될까요? 아니면 플랫폼이라고 될까요? 어쨌든 이걸 사용해서 내가 정말 아끼는 사진이라며 2장의 셀카 사진을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 프라이빗한 그러한 덕질을 하고 있는 그러한 팬들이 현재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엔터사들은 여기에도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K-팝 아티스트 팬덤이 국내를 넘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장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국내 대표 엔터사들의 전략도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몇 A급 아티스트의 단기 성과에만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는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팬덤 플랫폼 사업으로 장기 성장을 꾀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엔터주 투자 심리도 과거와는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터 4사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M이랑 JYP는 SM 손잡이사죠 디어유를 현재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버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랑 YG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현재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대2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JYP랑 하이브는 두나무와 함께 NFT 여기에도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서로서로 이렇게 협업하는 관계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증권업계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막강한 팬덤이 엔터사 수익 구조를 흔들었다고 말합니다. 플랫폼 사업은 이제 엔터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수익원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메리츠 증권 연구원은 최근 투자자들이 엔터사인 하이브에 대해서 높은 기업 가치를 적용하는 이유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기인한다며 소속 아티스트 활동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소통이었는데 이제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보니까 팬더스트리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전이랑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우리가 라디오에 사연 보내고 그 다음에 편지를 직접 써서 보내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언젠가는 또 카페에서 덕질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SNS로 태그로 이렇게 덕질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또 하나의 플랫폼이 탄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헝다 또 디폴트 모면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10일 데드라인 달러채 이자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헝다가 채무 불이행 데드라인 앞두고 달러채권 이자를 가까스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이자를 잘 내면서 디폴트를 당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은 야 이제 헝다 리스크는 사실상 끝났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준 2달 전 말 뒤집었다. 헝다 파산 글로벌 위기로 번질 위험. 자 기르분들 최근 들어 장이 좋지 않은데요. 그런 와중에 이러한 뉴스를 보면은 조금 심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르분들 이러한 리스크는 우리가 절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설령 이게 터진다고 하더라도 내일 터질지 아니면 내년 지금 터질지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그때까지 야 이거 터지니까 주식 다 팔아야 돼.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제 세계 정세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 헝다로부터 비롯한 경제 위험이 미국과 글로벌 시장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 연준이 정확히 뭐라고 했나 봤더니 헝다 등 중국 부동산 산업의 위험이 중국, 나아가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 번질 위험이 있으며 중국의 경제 금융의 거대한 규모, 광범위한 글로벌 무역 등을 감안하면 중국 지도부의 규제 강화가 초래한 불안이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미국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9월 헝다 문제는 중국에 한정이 되어 있고 미국으로 위험이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는데 2개월 만에 연준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살짝 뒤집었다. 이 부분에서 살짝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러한 소식이 나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중 하나죠. 리니지 NFT 나오나 NC소프트 내년 P2E 시장 진출 선언. 자 참고로 P2E가 뭔지 깔끔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게임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게임 안에서 뭔가 승리하는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는 플레이 투 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플레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력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RPG 같은 경우에는 내 캐릭도 강해지니까 이기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플레이를 해야지 이길 수 있다. 플레이 투 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완벽하게 바꿔버렸습니다. 똑같이 P2W인데요. 원래는 뭐였죠? 플레이 투 윈이었는데 하지만 가면 갈수록 자동사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유료 결제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리 24시간 게임을 해도 유료 결제한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펼쳐지는데요. 그걸 보고 우리는 똑같이 P2W라고 말을 하지만 예전에는 플레이 투 윈이었지만 그런데 그 단어가 바뀌어서 페이 투 윈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니 예전에는 시간을 많이 쓰면 이겼고 그리고 지금은 돈을 많이 내면 이긴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게임 생태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NC소프트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불소2 나온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완전 폭망을 했죠. 그 이유는
이유는 정말 심플했습니다. 게임을 딱 봤는데 야 이거 돈 안 내면 뭐 할 수가 없네. 페이 투 윈이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피로감을 느낀 유저들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획기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잠깐만, 그러면은 P2E는 어때?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였죠?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미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플레이를 했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뭔가 지금 기리분들이 딱 들으시면은 야 그거 불법 아니야? 이러한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피망 맞고랑 다른 점이 뭔가,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P2E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 주자가 뭔가 봤더니 최근 들어 정말 많이 오른,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죠. 위메이드, 거기서 출시한 미르포가 엄청나게 큰 흥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P2E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투자자들은 야 이거 P2E 성장성이 있다, 야 잠깐 생각해봐, 항상 우리가 게임을 하면은 시간 낭비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까지 번다고? 대박이네 대박. 아마도 지금 이걸 딱 들으시면 많은 기리분들이 자신있다 자신있어 이제 낮에는 회사에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밤에는 게임에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게임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겠죠. NC소프트, 여기에서 플레이 투 언 P2E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른 내용이 조금 많았습니다. 기사를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NC소프트가 플레이 투 언 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생태계 원조격인 리니지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파급력이 클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장도 즉각 반영해서 주가가 15% 아니죠, 상한가까지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요. 내년 중에 NFT와 블록체인이 결합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NFT와 P2E는 국내 게임 산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데요. 최근 리메이드 여기 나오네요. 블록체인 게임 미르포의 글로벌 성공 이후 잇따라 진출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게임빌 그 다음에 컴투스가 내년 1분기 NFT 및 P2E 적용 게임을 처음 출시하며, 그리고 넷마블도 내년 초 신작 발표를 통해서 NFT 게임을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NHN,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웹젠 등도 시장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NC소프트도 여기에 들어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봤을 때 린저씨들이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이때까지는 돈을 썼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 돈을 벌 수 있다면은 야 진짜 우리나라 엄청 진짜 게임 공화국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 진짜 널뛰기를 하던 리니지 오늘 오랜만에 진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구인대란 자영업자가 운다. 알바 지원자가 갑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자영업자들이 손님 맞이에 한창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19년 그 다음에 20년 대비 공고수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하지만 알바 지원수는 또 상대적으로 1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에 따르면은 위드 코로나가 발표된 후 지난달 25일 이후 알바 공고는 발표 2주 전 대비 각각 12%, 18%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서 8월까지 알바 구인 공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4%나 증가했는데요. 뭐 여기까지는 작년에는 진짜 코로나 때문에 날렸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알바 구직 건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12%나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구인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마도 기리분들이 이러한 뉴스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죠. 아무리 구인을 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똑같은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구인난의 주 원인이 뭘까요? 정말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현금성 지원 증가를 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현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취업 준비생, 그러니까 취준생이라고 한다면은 몇 시간짜리 알바를 하면서 준비 시간을 조금 까먹는 것보다는 한 달에 50만원씩 나온다면은 야 조금 더 아껴서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취뽀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백화점 3사가 있죠. 롯데, 신세계, 현대. 그 중에 업계 1위가 어딜까요? 바로 롯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롯데가 혼자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백화점 업계 1위 롯데백화점의 위상이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경쟁업체인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고성장하는 동안 롯데백화점은 영업 적자에 빠지는 등 초라한 성적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자면 롯데백화점은 매출은 6,560억으로 백화점 3사 중 가장 1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혼자 적자인 걸 볼 수 있죠. 마이너스 210억 원. 그런데 그 반면 신세계는 매출 5,100억에
영업이익이 727억 원.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매출도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4,954억 원인데 하지만 영업이익이 586억 원으로 적자는커녕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업계 1인 롯데백화점 혼자서 적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판다더니 진짜 팔았네. 머스크 행동 빠릅니다. 1.3조 원 테슬라 주식 매각.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테슬라 주식 1조 3천억을 매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보유 중인 테슬라 주식 10%를 판다 이러한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진짜로 지켰다고 하네요.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머스크는 지난 6일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를 팔지를 말지 결정해달라는 황당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성이 더 많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주가가 거의 한 20% 가까이 빠졌는데 이틀간 빠진 그 시가총액이 무려 제너럴 모터스 그 다음에 포드 이 두 개의 시가총액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판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당초 언급한 물량이 약 20분의 1 수준으로 아직까지도 95%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리포트 두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오리온, 실적 모멘텀, 재부각, 과도한 저평가. 자, 오리온 또 LG 이노텍 이 두 개 기업 진짜 많이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올 때마다 저평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는 신통치 않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좋게 본다고 지속적으로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NH투자증권은 11일 오리온에 대해서 3, 4분기 이후 실적 모멘텀이 다시 부각이 되겠다며 업종 내 토픽 관점을 고수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 목표 주가 17만 5천원으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리온의 3,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7%, 5.9% 늘어나서 컨센서스를 살짝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리온의 중국 법인은 매출액이 정상화되었고 가격 인상 효과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경쟁이 심한 스낵 영역에서 점유율이 회복된 점이 긍정적이며 원가 절감 노력으로 매출액 정상화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확대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리온 주가는 신통치 않습니다. 오늘 또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떨어지는 칼날이죠. 당장 사기는 매우 무섭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가 진짜 엄청납니다. 17만원이요. 정확히는 17만 5천원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올라가기에는 시장의 쏠림은 조금 심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도 올해 겨울부터 비료값이 오른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그 수혜주가 누구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펄어비스 게임에 관련된 기업이죠. 중국 진출, 신작 출시 등 모멘텀 다분, 목표가 40% 상승. IBK투자증권은 11일 펄어비스에 대해서 중국 진출을 계기로 상승 모멘텀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40% 높였습니다. IBK투자증권에서는 외형은 모바일 검은 사막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31.6% 증가하면서 전체 성장을 견인했고 그리고 검은 사막 PC와 EVE IP 게임 매출도 모두 전분기 3.9%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해외 진출이랑 신작 출시 등으로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중국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내년부터는 붉은 사막을 시작으로 도깨비, 플랜 8 등 신작 출시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붉은 사막과 그 이듬해인 23년에 출시될 도깨비 등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펄어비스 목표 주가가 쭉 올랐는데요. 하지만 그 목표 주가를 단 며칠 만에 따라잡겠다 그 정도의 의지가 보이는 차트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게임주가 매우 좋긴 했지만 그래도 펄어비스 7.4%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진짜 게임에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저녁도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